자, 마지막 대단원 확률 부분을 이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쌤이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단원 제목은 뭐 사건과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대단원 이름이 확률이잖아, 확률.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또를 하기 싫어질 거야. 왜? 안 걸릴 거라는 걸 아니까. 아무튼 확률 그 단원 끝나고 나면은 요거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우의 수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가야 돼요.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경우의 수 2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2개를 구하는 게 바로 확률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지금 단원을 시작하는데 앞서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고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너네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니? 2분의 맞아. 다 대답이 지금 나온 거. 그게 바로 확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분의 1도 나왔고 6분의 몇 이렇게도 나왔잖아. 그게 맞는 거야. 원래는 주사위를 던지면은 전체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6가지 눈이 나올 수 있잖아. 6가지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6분의 3. 그래서 약분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확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러 갈 건데, 지금 얘기한 뭐 물론 여기도 주사위를 적어 놓긴 했지만 되게 쉬운 뭐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그런 것들만 할 건 아니고 복잡해지는 것들도 이제 볼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건과 경우의 수를 볼 거예요. 자, 사건은 무엇이냐면 일단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것은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행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사건은 일어나는 어떤 특정 상황을 얘기를 해. 아까 얘기했듯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니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는 그거에 맞춘 그 가지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쌤이 사건을 줄게.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짝수 눈이 주사위 눈 중에서 뭐뭐뭐 있죠? 2, 4, 6 이렇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라고 해주냐면 3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정 12면체. 여러분들 정 12면체는 면이 12개인 거 몇 학년 때 배웠니? 1학년 때 배웠지, 그치? 1학년 때 배웠고, 요게 그 각각의 면에 숫자들이 다 적혀 있다라고 봐요. 그럼 숫자가 총 몇 개 적혀질까? 12개 적혀지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정 12면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 요거를 이제 사건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건 B. 이렇게 됐을 때 요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몇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소수가 뭐뭐 있지?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 2, 좋아. 3, 5, 7, 11, 12까지니까 여기 이제 끝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5가지 나온다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됐죠? 경우의 수가 뭔지 알겠지? 해당되는 가지수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 요거까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여기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요 2개를 볼 건데, 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건 2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더할 거냐 아니면 곱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 지어 주는 건데, 뭐 문맥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쉬울 때도 있고 아니면 좀 해석을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 법칙부터 쌤이 한번 언제 쓰는지 좀 적어 볼게요. 알겠죠?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 가지다 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니? 정말 쉽게 생각해 봐봐. 여기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여기서 갖다 쓸게요. 여기를 사건 A라고 볼게. 정 12면체 던졌어. 소수논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쳐. 됐지?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을 6의 배수 6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6의 배수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6이랑 12에서 여기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돼요. 자, 소수의 논이 나오는 사건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2가지가 생겨요. 그랬을 때 쌤이 요렇게 물어볼게. 정 12면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6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총 몇 가지라고 불러주면 될까? 7가지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경우의 수랑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무엇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심이면 차 하나 던졌어. 그때 7이 나올 때 12가 나올 수 있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주사위 던지면 한 면밖에 안 나오잖아. 12가 나올 때 7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두 사건을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쌤이 이걸 좀 살짝 바꿔볼까? 이거를 5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문제 좀 어렵게 가는 거야. 그럼 5의 배수라면 뭐랑 뭐가 있습니까? 5랑 12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있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의 눈이 나오던가 5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총 몇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실수를 할까? 2개 더하면 7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뭐만 딱 중복되니? 5만 중복되잖아.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는 개수를 셀 때 어떻게 해주냐면 요건 조금 난이도 있는 건데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빼주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에서는 뭐만 중복됐지? 5만 중복됐잖아.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한 가지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따가 이제 예제 문제 풀 때도 나와지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할게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요때는 각각의 해당되는 경우의 수 있죠? 얘네를 서로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이거는, 뭐를 예로 들까? 얘는 우리가 밥을 먹을 거야. 아니다. 햄버거집 갔어. 햄버거 종류가 A, B, C 3가지 종류가 있고, 됐니? 그 다음에 음료수 종류가 2개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랑 음료수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럼 햄버거도 하나 사고 음료수도 하나 사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햄버거를 하나 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지, 그치? 그죠? 요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료수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음료수 선택하는 경우가 2가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할 때 이게 덧셈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계산이 돼야 되냐면 곱셈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왜 3 곱하기 2냐면 이게 수영도가 그려지는데 잘 봐. A를 선택했을 때 음료수를 뭐 또는 뭘 마실 수 있어? 1 또는 2. B를 선택했을 때 얼마? 1 또는 2. C를 선택했을 때 역시 1 또는 2. 해서 총 몇 가지 나오는 거 볼 수 있니? 6가지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동시에, 이거 동시에 마셔야 되는 거잖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들고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언제 쓰는지 조금 이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합의 법칙은 일단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맞는데 문장에 또는 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당연히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기도 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고 알겠지? 그 다음에는 그리고 해도 되고 이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 아니면은 연속된 상황에서 곱의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거 일단 좀 정리하고 예제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쌤이 적어놓은 동전 던지는 거랑 주사위 던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냥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개념에 집어넣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볼까요? 동전을 1개를 던질 거야. 동전을 1개 던진다라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냐면 앞면이 나오던가 뭐가 나오던가 뒷면이 나오던가 이 2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동전 하나 던지면은 몇 가지 상황이 벌어져? 2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요번에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볼게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볼 거야. 그럼 총 몇 가지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 잘했네.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자, 얘가 동전 2개를 던진다. 라는 게, 동전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하면은, 일단 둘 다 뭐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니? 동그라미. 앞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앞, 뒤, 아니면 뒤, 앞, 아니면 뒤, 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렇게 해서 세하려주면 총 몇 가지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까? 4가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 동전 3개 던져보자. 동전을 3개를 던지면 몇 가지 상황이 일어나질까? 몇 개? 6개? 8가지? 자, 지금 오답도 나오고 답도 나왔는데 답은 8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잘 알아가면 되는데 동전 3개 던지면 야, 이게 뭐야? 앞, 똥, X, 똥, X, 똥, X, 똥. 이거 언제 할 거야? 근데 좀 해볼 수는 있어야 돼. 알겠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자, 이걸 못 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얘들아, 이게 동전 2개를 던지면 이렇게 보면 돼. 1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몇 가지 상황이 일어나니? 2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그치? 그러면 요게 동전이고 이게 동전인데 이걸 동시에 던질 거잖아. 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라고? 2가지. 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몇 가지? 근데 아까 여러분들 곱의 법칙 배웠죠? 동시에 던지면 이 2가지 그 사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총 몇 가지 나와집니까? 4가지 나와지는 거야. 그럼 동전을 3개 던져. 그럼 한 동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또 2가지 또 몇 가지? 2가지가 되니까 됐지?
총 몇 개의 가지수가 나와집니까? 8가지가 나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지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전 4개 던지면 그럼 몇 가지 경우 나오겠니? 그렇지, 정답.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 요렇게 나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전 했으니까 주사위 한번 가볼까? 주사위 1개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그렇지, 6가지가 나와질 거고, 주사위 2개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36가지 맞습니다. 왜냐? 1개 던지면 6가지, 또 1개 던지면 6가지고 2개 뭐 해줘? 곱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총 몇 가지? 36가지의 경우가 나와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3개까지는 안 던집니다. 너무 많잖아. 216가지 언제 생각할 거야? 그죠? 그리고 주사위 관련된 문제에서는 요거 문제 풀 때는 약간의 이제 포인트 주면 순서상으로 좀 자주 나타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일단 너네 36가지 나온다는 게 생각이 되니? 이게? 첫 번째 주사위가 1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1, 2, 3, 4, 5 얼마? 요렇게 6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될 때도 몇 개? 6개. 얘가 3이 될 때 6개. 그러니까 6 곱하기 뭐야? 6인 거야. 그냥 왜 그냥 무조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수용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이해한 거니?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 토탈 6개짜리가 6번 나오니까 36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좀 짬뽕 해볼게요. 짬뽕. 이제 요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할 거야. 얘들아,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던진다라고 할게. 동동주. 술인 거 아나요? 막걸리 종류? 몰라요? 모르겠지, 당연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면 이상한 거야? 자,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이렇게 이제 던져볼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 경우가 몇 가지가 일어나지게 될까? 좋습니다. 요거 하나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요거 하나 던졌을 때도 2가지. 요거도 몇 가지? 6가지. 여기서 다 곱해주는 거야. 동시에 던지면.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와진다? 24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잘 나와지는 동전이랑 주사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 뭔가를 했을 때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 이걸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처음에 뭐 예 들었던 주사위도 있었고, 정 12면체 주사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동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해놓고, 이게 기본이니까 해놓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또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랑 이제 또 뭐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른 거고, 이제는 한 특별하게 3가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뭐 볼 거냐면, 돈 지불하는 방법이랑, 돈을 지불을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길 찾아가는 방법, 최단 경로수,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돈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여러분들 익혀두셔야 돼요. 자, 지금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5개씩 있다. 또 공부 안 한 친구도 이렇게 하겠지. 나 카드 긁을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긴 요즘 뭐 10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니? 쌤만 해도 안 들고 다니는데. 그치? 참 이게 현실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생각을 넓혀가는 거야. 자, 5개씩 있어요. 이때 25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세분화하는데, 자, 일단은 요걸 갖다가 포인트를 주자면, 돈 지불을 할 때는 큰 금액부터 먼저 따져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돈 지불할 때는 큰
금액부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250원을 지불을 할 건데요. 큰 돈을 먼저 제일 많이 써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100원, 50원, 10원짜리에 대한 개수를 밑에 한번 적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50원 지불할 거야. 그럼 100원짜리 제일 많이 쓴다면 몇 개 쓸 수 있겠니? 2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200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쓰면 돼? 1개 쓰고 10원짜리는 안 내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제 큰 돈부터 생각한다 해서 그 큰 돈 2번 썼어. 근데 큰 돈을 일단 2번 쓰는 상황에서 얘네 뒤에서 50원 지불하는 방법을 또 바꿔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어떻게 할 거냐? 50원을 어떻게 하고 안 쓰고 10원짜리 몇 개 쓰면 되는 거야. 5번 쓰는 건 되는 거잖아. 일단 5개씩 있다라고 했으니까 50원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에는 100원짜리를 한 번만 쓰자. 그럼 뒤쪽에서 150원 커버해야 되겠죠. 150원. 그럼 일단 50원짜리로 3개를 다 써도 상관이 없어. 이해했지? 그럼 10원짜리는 안 써도 되는 거지. 이해하시고 있나요? 조금 더 가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요게 1개 쓰고 2개 쓰고 몇 개 써도 될까? 5개 써도 되지. 1개 쓰고 1개 쓰고 10개 쓰면 될까? 아, 요거 안 됩니다. 왜? 지금 몇 개씩 밖에 없어. 5개씩 밖에 없잖아. 요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봐? 이제는 요거 이제 안 쓰고, 안 쓰면 뒤에서 얼마 커버해야 됩니까? 250원 커버해야 돼. 그럼 50원짜리 몇 개 내면 될까? 맥시멈으로 5개 내고 10원짜리 안 쓰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안 쓰고 여기 몇 개 쓰고 4개 쓰고 5개 쓰면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토탈 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5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포인트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유형부 풀 때 해야 되니까 익혀놓도록 합시다. 큰 금액부터 생각하면서 표 작성하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 내 맘대로 이거 얼마 쓰고 이거 얼마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생각이 뒤죽박죽 돼버리면 또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돈 지불은 저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길 찾아가는 개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거야. 자, 집이랑 문구점이랑 학교가 있는데 집에서 문구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3가지의 케이스가 있고요. 문구점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2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냥 갈 거야. 집에서 이쪽 학교로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돌아오면 또 문제가 더 힘들어지게. 자, 집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될까? 일단 집에서 문구점 가야 되겠지. 몇 가지 케이스 있어? 3가지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는 문구점에서 학교 갈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데 이 3이랑 2라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그렇지, 곱해야 됩니다. 이게 연속된 상황이라는 거야. 연속된 상황. 알겠니? 이해하셨나요? 자, 2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로 갔다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2개. 여기로 갔다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또 여기로 갔다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요렇게. 그래서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알겠지? 근데 이거 말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독특한 게 길이 요렇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6개라고 구한 거는 문구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였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집에서 학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몇 가지가 있니? 2가지가 있지, 그치? 그럼 조금 전에 문구점을 거쳐서 가는 6가지 경우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2가지 경우는 이 2가지 경우는 무엇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지, 더 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 몸이 2개도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요거를 갈 수가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2 사건이.
아시겠죠? 그래서 6 더하기 2 해서 총 몇 가지다? 8가지다 라고 이제 봐줄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문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니까 알맞게 필기 좀 해줍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한 거니까 요거 하고 정리합시다. 자,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 상황에서 두 눈의 차가 3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사위 2개 던질 때는 뭘 좀 이용을 해주면 좋다? 순서쌍을 이용을 해주면 좋다. 알겠지? 자, 우리가 주사위 2개 던지면 토탈 36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자, 차가 3인 건데 차라는 것은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노가다 갑니다. 별 거 없어요. 요거는. 얘들 1이 나오면 차가 3이 돼야 돼. 얼마 되면 될까? 두 번째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가. 4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너네가 이제 쭉쭉 한번 불러볼래? 2, 얼마? 5. 그렇지. 그 다음에 3, 6. 오케이. 4, 하면 그 큰 걸로는 없지만 작은 걸로 다시 생겨. 얼마입니까? 1. 그지? 이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얼마? 5랑 2. 그 다음에 6이랑 얼마? 3.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가지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 몇 가지야? 6가지인 거야. 얘랑 다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정리할 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경우의 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